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다.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도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무-4의 사거리 800km일 때 탄도 중량은 2톤, 사거리 300km일 때 4에서 5톤 이상의 탄도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도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작년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 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력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통해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반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도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개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 위성 등 민간 우주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정에도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수건 사업으로 꼽혀왔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ICBM과 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선언했다. 1979년 10월 제정된 미사일 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하는 국가 간 가이드라인이었다. 주권이 일부 제한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역설적이기도 고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으로 인해 생긴 지침이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진 이래 한미 동맹은 국제 정세에 따라 양국 국내 정세에 따라
때론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던 시기도 있었다. 1969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리처드 닉슨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의식해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동맹국들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와 미국의 부담 감축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0년 월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2만 명 철수를 통보했고 1971년 4월 2일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7사단 2만여 명이 미국으로 철수했다. 당시 한국은 전후 복구가 20년도 채 되지 않았고 북한과의 재래식 전력 격차에서 열세였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우려한 박 전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으로 최전방에서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극비로 진행시켰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밀 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기계공업 회사인 것처럼 꾸미고 연구원들을 용산구 이촌동 일대 아파트에 거주시키며 외부 접촉을 차단한 채 연구에 매진했다. 풍동 시험 시설이 없어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외형을 베끼고 고체 연료를 위해 적자로 폐쇄한 미국의 유도탄 추진체 공장 시설을 헐값에 사오고 전방위 외교전을 펼쳐 프랑스 업체로부터 추진체 기술을 확보했다. 결국 1978년 9월 26일 충남 한흥 시험장에서 백곰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국이 됐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의 군비 경쟁과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았다. 1979년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며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이 생겼다. 대신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점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었다. 대전차 로켓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국방기술 여건에서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겠다는 자주 국방 노력이 결국 동맹국 미국의 기술 이전을 얻어낸 셈이었다. 재작년 미사일 지침 완화에 따라 한국은 현재 탄도 중량 2톤의 괴물 벙커버스터 현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탄도 중량과 사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를 단 누리호는 1.5톤급 인공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 저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표다. 누리호를 통한 독자 우주 발사체 개발이 국방 분야에 가져올 1차 파급 효과는 감시, 정찰 위성 개발이지만 우주 발사체는 다른 기술을 조금만 접목시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로 전환할 수 있다. 한미 정상이 21일 현지 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한국군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1979년 한미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마지막 족수였던 최대 사거리 800km 이내 제한까지 풀렸다. 이로써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 제정된 미사일 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하는 일종의 국가 간 가이드라인이었다. 명분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등 국제사회의 미사일 기술 확산 억제 노력에 동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억제하고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의존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한국은 이론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하지만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사거리 1000km 탄도 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사정권이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탄도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무-4가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중량은 2톤인 점을 감안하면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일 경우 사거리가 20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려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 가능했다. 1987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2019년 폐기된 이후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배치 후보국들까지 내부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의 경우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통해 중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우회로를 열은 것으로 보인다.